지금 앞으로 5년이 정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진짜 학군지에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라고 본다면 여전히 저는 학군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군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이 빠지고 있느냐 들어오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뭐 대표적인 학군지인 대치동이나 뭐 분당 순회학군 같은 데는 네, 공부 잘하려면 동네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맞는 좋은 학군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이런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만 잘 보시면 학군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음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지난 20년간 입시, 영어 분야에서 교육을 해오신 학군 제1 전문가 심정섭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교육 분야를 또 잘 모르고 네. 그리고 교육 쪽 전문가분들은 또 부동산은 또 잘 모르세요. 네네. 근데 이 자녀 교육과 학군 부동산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두 분야에서 각각 성공을 이루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나요? 사실 학군이 우리나라 부동산 입지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직주 근접이나 교통,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편의시설, 자연환경 이게 이제 보통 입지의 그 4요소, 핵심 요소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20년간 아이들 대입하고 그다음에 편입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입시 지도를 지금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2016년도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월급쟁이 부자들하고 인연이 돼서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런 점을 저도 이제 발견하게 됐거든요. 학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이제 경우들이 좀 있고 좀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제 좀 영역을 개발한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부동산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정말 특히나 이제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특히나 부동산 공부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학군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학군지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서도 그게 좀 그 매매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게 맞나요? 확실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버티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런지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네. 저도 좀 그런 답변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뭐 우리 학군의 어떤 강남 아파트라고 그래도 2007년 8년 그 버블기 때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네. 20-30%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강남 아파트도 떨어졌죠. 맞아요. 그리고 학군 아파트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뭐 그 땅 2007, 8년에는 이제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가 우선미라고 우성, 뭐 성경, 미도 아파트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도곡 렉슬 뭐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좀 아파트인데 그런 학군지 아파트가 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2007년에서 그 제일 좀 올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조정기를 받았을 때 한 이후에 뭐 하락률을 비교해 보니까 한 2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대치동에 있는데 B학군지 약간 좀 선호하지 않는데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세대수는 좀 작지만 그 B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한 9%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져. 학군지가.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또 우리 김현철 선장님이라든지 우리 전문가들 여기 많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지만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더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B학군지는 적게 올랐으니 상승계도 적게 올랐으니까 사실 하락폭도 좀 적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학군지 아파트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학군이 부동산의 메인 그 입지의 요소는 아닌데 상승장에서는 기름을 붓는다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뭐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얼마 정도 올랐는가?
그때 처음 30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12억 정도였는데 2017년에. 근데 2022년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30억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134%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의 또 다른 비학군지 아파트, B아파트 같은 경우도 역시 사실은 저평가됐다가 대세 상승률이 많이 올라서 오른 것도 176%로 이 아파트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네, 7억에서 21.5.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학군 아파트는 30억이잖아요. 비학군지 아파트는 21억이잖아요. 30억이 더 올랐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착각이죠. 정밀하게 데이터를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최근에도 뭐 보통 아파트 상승기 때 지금도 상승률로 보면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반포가 많이 올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부동산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많지만 사실은 마포 같은데 라든지 뭐 이런 데가 상승률로 치면 훨씬 더 높은 상승률. 맞아요. 그 전에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뭐 입지가 좋아지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학군에 있어서도 약간 좀 그런 환상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걸러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떨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죠. 20-30%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하게 뭐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것만 하나 맹신하고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판단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전세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죠. 전세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까지 우상향하지 않은 학군지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는 때가 이제 대규모 공급 물량이 있을 때 우리 잠실 쪽, 송파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가 엘리트라고 하는 데잖아요. 네. 뭐 그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거기 뭐 다 초품화, 중품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뭐 20-30분 내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지역이니까. 근데 그 엘리트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 8년 처음에 입주했을 때 10,000세대 이상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전세가가 좀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강동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조정을 받고도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군 아파트는 계속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려고는 수요가 있으니까 전세가는 조금 조정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전세를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사실 그걸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데이터를 잘 보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맹신해서 이건 학군지 아파트니까 그냥 좌우 보지 않고 무조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그 절대 매매가 자체가 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지. 네. 또 이렇게 오르는 그런 금액대가 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군은 투자의 대상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 금액이 너무 크고 맞아요. 소위 말해서 그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정도 학군지에 뭐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매가 30억, 새 아파트 경우 매매가 30억에 전세가 15억인데 그러면 그 대표적인 새 아파트 대치동에 학군 좋은 데를 살려면 전세를 끼고 산다고 그래도 현금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아파트 두세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일반 어떤 서민이나 보통 그 월급쟁이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갈아타기죠. 갈아타기를 하면서 좀 더 학군지 아파트로 아니면 직주근접이 되거나 우리 자주 얘기하는 학주근접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학학주 근접인데요. 학원하고 학교하고 집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조금씩 이렇게 형편이 될 때마다 이동을 한다면 그게 이제 대부분 학군 투자라고 하는 게 뭐 많이 집을 사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집값도 안정화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길게 보는 그런 좀 안목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학군지만 바라보고 갈아타기를 해도 전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학군지 아파트도 하락장에는 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락장에서 매매가가 좀 조정이 되고 거기다가 전세가는 또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네. 그럼 오히려 이런 그런 하락장 시기에 그때가 오히려 그 학군지 아파트를 매수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 지금 부동산 공부 많이 안 되신 일반 가정들은 거꾸로 하죠. 지난 상승장 때
이제 약간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면 이제 더 올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을 안 사두면 영영 나는 학군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입지의 집을 살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때 영끌해서 우리 이 방송에서도 수없이 제가 보기에 영끌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앞으로 5년이 기회의 장이거든요. 5년이 다시 뭐 여러 전문가들 말씀하시지만 지금이 약간 그 학군지 아파트도 그렇고 주요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자산가가 우리 김영희 교수님도 저도 여기 자주 보는데 자주 와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고.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품이 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5년이 정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 연구를 해서 현금이 없으면 이 뭐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진짜 학군지에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좀 유심히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관심단지나 이렇게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학군지가 있으면은 지금부터 좀 잘 유심히 살펴봐서 그때 좀 기회가 되면은 매수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뭐 특정 우리 전문가들 뭐 얘기 종합해 보면 한 지금 2019년 정도 가격, 그 뭐 본격적으로 2020년 뭐 그때 최근 2년은 너무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 가격 정도로 좀 돌아오는 상황에서 우리 집 가정이 형편이 된다. 무리하지 않고 뭐 대출이라든지 그 충분히 감당 가는 데서 하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입지 분석을 하고 또 그걸 또 잘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 말씀하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네네.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갈수록 이제 저출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그 학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갈 건지 10년, 20년 후에도 이 학군의 위상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될지 이걸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는 20년 후는 잘 모르겠어요. 20년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20만 대거든요. 지금 최소한 우리 뭐 본격적으로 저출산 여파가 있기 전에 지금 대학교 1, 2학년이 이제 저출산 1파, 2파가 온 지금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이 한 60만 정도이다가 지금 이제 40만 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40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군이 계속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만 대로 내려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군이 조금 입지 요소에서 좀 덜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라고 본다면 여전히 저는 학군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저출생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뭐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생기죠. 넘버원, 넘버2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학군의 넘버원은 대치동이다. 그러면 대치동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출산 이후에도 약간 학군지에도 몇몇 이제 변화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 각 영역에서의 3, 4등 학군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신도시 학군을 좀 생각해 보면 뭐 분당, 평촌, 뭐 수지, 일산, 다 뭐 영통, 다 좋은 동탄, 뭐 좋은 학군지구 어느 정도 뭐 중학교 때까지 초중까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학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넘버원은 사실은 분당이거든요. 그렇죠. 분당이 중학교 학군뿐만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가 이따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중학교 학군 어디가 좋은지 볼 때 특목고 진학률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목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가 제일 많은 곳 그리고 100위권 서울대나 의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위권 그런 학교들을 많이 포진한 곳이 좋은 고등학교 학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도시 학군 중에서 분당만큼 그렇게 되는 고등학교 학군이 되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학군 중에서 분당은 넘버원이거든요. 분당으로 그럼 차라리 쏠림 현상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분당 근처에 있는 학군들에서 계속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됐는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만약에 얘가 외고나든지 과학고등학교 안 되면 일반고 갈 만한 학교가 없다. 그래서 좀 일반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은 분당으로 가거나 분당도 불안하면 아예 대치동으로 온다. 이런 어떤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른 지금 수도권 명문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저출산 상황에서 아까 4등, 5등부터 조금씩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점.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자녀 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2명, 3명 키울 때는 네. 교육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네. 만약에 한 명만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는 그래도 좀 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네. 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욕구들이 들 것 더 같아요. 세집니다. 거의 뭐얘 하나니까 얘한테 올인한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죠. 애들이 많으면은 그중에 제일 잘하는 애 하나에 집중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면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 하나고 또 이제 부모가 있지만 또 거기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이 아이한테 지원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는 네.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등 쏠림 현상, 그다음에 좋은 학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우리 자녀도 우리 후배들이 있으시지만 요즘 옛날에 비해서 대학 수도 많고 막 그런데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고. 그거는 지금 4년제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지만 학생 수가 학교가 더 많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수시 6장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다 인서울 탑 10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 옛날에는 뭐 다 서울에 있는 명문학군들하고 견주는 그런 학교라고 그랬는데 지방에서 그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방 일자리들이 별로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일자리들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 탑 10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니까 뭐 지원율이라든지 경쟁률은 훨씬 더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대학을 가는 게 옛날 부모 세대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학군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럼 학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 좋은 학군이라는 게 네. 그 명확하게 뭔지 이걸 또 오히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군은 어떤 건가요? 그 제가 학군과 명문학군과 그냥 학교가 있는 거를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대부분 신도시 개발하면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학원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와 여기 굉장히 좋다. 여기 학군 좋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학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냥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학교가 있는 없는 것보다 사실 가까운 학교가 있는 그 아파트가 더 비싸겠죠. 통학거리가 긴 데보다. 그렇죠, 그렇죠. 좀 또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은 맞아요. 뭐 차 타고 보내기 힘드니까 걸어서 다니기를 선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품화, 중품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또 어떤 신도시 지역은 고민이 있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었을 때 여기서 중고등학교 6년을 쭉 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서도 쓰고 뭐 많이 강연 때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학군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이 빠지고 있느냐 들어오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런 통계. 초등학교 저학년 대비 초등학교 고학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뭐 대표적인 학군지인 대치동이나 뭐 분당 순회학군 같은 데는 거의 뭐 30-40% 이상 1, 2, 3학년보다 4, 5, 6학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즘같이 저출산 저출생 학생 수가 상황에서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런 명문학군도 분당이 이제 굉장히 분당도 그렇고 이 지금 목동 서울에서는 목동인데요. 목동은 지금도 모근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400명대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출생이어서 웬만한 중학교는 한 200명대, 그다음 비학군지는 뭐 1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명문학군 중학교들은 거의 다 350명 정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 지금 이 가장 명문학군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초등 5, 6학년 때 중고등 6년을 걱정하지 않고 쭉 살 수 있는 지역.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답이 확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동 방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동탄에서 분당으로 학군 때문에 이사가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당에서 동탄으로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되죠. 분당에서 대치동으로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치동에 살다가 분당으로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각 지역별로 학군의 위상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왜 중요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학군에 대한 관심, 입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그만큼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사실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위계가 어떤 그 수요의 정도를 사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한번 학군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제적으로도 저희도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저학년 때는 그런 전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부터 엄마 오늘 또 누구 전화 갔어? 오늘 네. 또 몇 명 전화 갔어? 네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도 물론 그 지역을 좀 가성비 학군이라고 해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학군지나 이런 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걸 좀 멀리 보고 네. 미리 이렇게 와서 전학을 오는구나.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게 맞습니다. 연관이 다 이어지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를 좀 객관적인 지표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그 데이터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를 보면 졸업생 진로 현황 같은 게 좀 나오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학군을 먼저 볼 때는 그 졸업생 진로 현황이나 아니면 학업 성취도도 요즘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봐서 전국 뭐 순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업 성취도는 없는데 각 학교별로 내신이 조금씩 다르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요즘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A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하위권 E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서울대하고 의대를 얼마만큼 보내느냐. 요즘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과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학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최상위권이 있어야,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뭐 나는 서울대 보낼 생각 없고 또 중학교에서도 내 특목고나 자사고 보낼 생각 없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상위권이 그 지역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어야 그 다음에 차상위권, 중상위권 이렇게 좀 남아있게 되거든요. 대부분 비학군지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좀 애가 성실하고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러는데 5, 6학년이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 학군지로 다 이사가 갔다고. 그럼 점점 남아있는 그 중상위권 학생들도 불안한 거죠. 계속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서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 알림이 통계를 보고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은 고등학교 학군 볼 때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각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그 언론에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학교 서열화가 서열화되고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편한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딱 정리된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그거를 좀 불편하긴 하지만 통계가 나오는 대로 집계를 하고 각 지역별로 주요 고등학교도 관심 있는 고등학교들 그 입학 결과, 입결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먼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지역별로 어느 학교들이 지금 입결이 좋고 또 그런 쏠림 현상이 있는지 고등학교인지 보실 수 있는데, 뭐 좀 구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고등학교 진학 통계에서 기타 이게 어떻게 그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돼 있냐면은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얼만큼 갔느냐, 전문대를 얼만큼 가느냐,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분류가 있거든요. 기타가 재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재수생이 많으면 그 고등학교가 좀 좋은 고등학교일까요? 좀 좋지 않은 고등학교일까요? 오히려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재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겉으로 보면 여기 지금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좀 낮고 재수 비율이 좀 높으니까 이 학교는 조금 진학 지도를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대치동권에 있는 전국 100위권에 서울대하고 의대 기준으로 전국 100위권에 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평균 재수 비율이 45%입니다. 45에서 50%. 거의 절반에 네. 달하네요. 한 300명 정도 들어가면 반 이상 재수 삼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지금 정시가 많이 확대돼서 공정하다라고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재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주변의 어떤 학원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 수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시가 무조건 사실 다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시 내부에서도 사실 문제가 좀 여러 가지 그런 격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정시가 40% 지금 확대되는 상황에서 강남권에서 우수 대학, 탑10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의대 가는 비율이 훨씬 더 지금 늘어난 지금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지금 수능 대비 능력이 조금 되는 그런 부분이 재수생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전국의 100위권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7에서 8명 정도를 보내고,
의대 합격자를 보통 이제 중복 합격자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합격 건수로 역시 7에서 8건 정도가 나오고 재수 비율이 평균적으로 100위권 학교면 35% 이상이고요. 전문대 진학 비율이 5% 전후입니다. 이게 전국의 100위권 정도 고등학교.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한 1,700여 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0위권 고등학교가 서울대라든지 의대에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특목자사고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이런 100위권 학교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내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기본적으로 대치동에서도 그냥 요즘에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내가 국영수 A를 받았다라고 해서 근데 100점 맞은 A가 아니라 90점 간신히 넘은 A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내신을 기본을 5등급, 9등급 중에서 5등급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좀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그럼 내신 경쟁은 좀 덜 치열하면서 면학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은 그 학교가 이제 200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국 200위권, 서울대나 아니면 의대 기준으로 해서 그 200등 안에 드는 학교. 그 200위권 학교는 그런 아까 졸업 통계를 보면 그 재수 비율이 35% 전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진학 비율이 15% 미만. 그 정도 잡히는 학교들이 이제 200위권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알림이 통계 같은 걸 좀 보고 또 서울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진학 현황 같은 걸 보면 고등학교 상황을 대충 이제 파악하실 수 있죠. 근데 중학교는 이제 특목고 진학률. 아까 그 일제고사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제 옛날 그게 평가가 2016년하고 2017년이 마지막이고 네네. 지금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네. 데 자료들이 잘 정리된 것들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7, 8년 동안 비명문 학군인데 명문 학군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 학교 그 안에 명문 학군 내에서도 학교 서열이 조금 뭐 바뀌거나 뭐 그런 데는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호되는 학교인지 좀 파악을 하고 최근 상황을 보냐면 특목 자사고, 진학 현황을 좀 파악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위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상위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통계를 갖고 좀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교육에 대해서 약간 좀 잘 모르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 통계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제 책이나 아니면 블로그 네네. 아니면 그런 뭐 다른 영상들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신 다음에 맞아. 관심 있는 학교들 이렇게 하나둘 자세히 보시면 좀 그런 게 하나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소장님 그 블로그에 가면은 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부터 해서 거의 뭐 5대 6대 광역시 전부 다 그 학군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선호하는 학군 네. 이거에 대한 되게 조사를 네. 되게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거길 또 보시는 것도 네. 좀 이렇게 필요하시면 네. 거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블로그에 저 고등학교 주요 고등학교 입시 결과 최근 1, 2년 입시 결과하고 중학교 그 중학교 전체 그 구라든지 관심 있는 지역의 전체 중학교의 특목자사고 진학 현황을 다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찾아보지 마시고 블로그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학군지에 전월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게 좀 부담이 되니까 비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좀 어떤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학군지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네. 많이 선택하시는 것도 그러거든요.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한다. 아니면 좀 입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는 이미 비학군지에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학군지에 전세로 들어갈 비용이면 비학군지에 집을 웬만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학군지에 있는 그 집을 전세로 주고 거기 또 대출까지 받아서 학군지에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오거나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조금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으시고 이런 좀 이 월부 같은 방송도 많이 보시고 부동산 공부를 하신 거라면 좀 역발상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집을 살려면 학군지에 사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학군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학군지로 들어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평촌의 아파트에 뭐 그때 전세가 한 4억 정도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뭐 처음에 2016년, 2017년 썼을 때는 그때는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 그 차이가 한 1억 정도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 분당도 사실 그때 뭐 하얗기 때는 지금 학군지 아파트도 다 1억 미만이었어요. 5천 뭐 그 잘 아시잖아요. 그런 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전월세 4, 5억 주면서 가서 있는 것보다 뭐 평촌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의왕에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 그런 학교들 좀 있거든요. 근데 분당도 여기 그 경강성 라인에 광주 초월리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저렴한 데 가서 실거주 비용을 아이들 유초등일 때 싸게 낮춰가지고 실거주 비용을 낮춰서 오히려 비학군지에 전월세로 살고 그 다음에 학군지 아파트를 지금 형편으로 완전히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세를 끼고 사두셨다가 나중에 애가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좀 학군이 필요하다.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이동해도 괜찮다고. 근데 대부분 다 거꾸로 하세요. 맞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학군지에 그런 선호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밀집 가가지고 뭐 저 애들 친구를 사귄다든지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그 선호 뭐 중학교, 순회중학교라든지 내전중학교 이런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안 오면 이제 재학년수에 따라서 근처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학년수에 따라 가지고 입학이 결정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막 일찍 들어오려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 자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또 같이 잡을 수 있죠. 좀 유초등 때는 뭐 우리나라 초등 교육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준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도 지금 시골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많이 생각되는 말이 교육천국 입시 지옥이다. 이게 교육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지금 병설 유치원 보내는데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그다음 방과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런데 이제 그 좋은 인프라들을 뭐 시골에 있는 인프라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시죠. 초등 이제 5, 6학년 좀 되면 이제 다시 좀 더 학군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사실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질문 그 비학군지에서 내 집 마련할까요? 뭐 학군지에 전월세로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거를 가정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이가 좀 어린 가정이라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나중에 그런 경제적인 준비라든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그래도 그런 좋은 환경이 있어야 아이 좀 빨리 그런 좋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야 그래야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빨리 그 학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학군이 뭐 입시뿐만 또 말씀하시겠지만 친구들 문제 뭐 그다음에 분위기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뭐 입시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될 애는 어디에 있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오히려 그런 주변부 신도시 주변 명문학군지 주변부 시골 지역에서 한번 보내보는 게 그 시골 학교에서도 1등을 못한다 라고 하면 공부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런 말씀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약간 시골에서 그 실거주 비용을 낮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학군지에다 아파트를 사놨어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데 그 뭐 애가 공부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면 부모가 무지해도 다 주변에서 알려주거든요.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를 해요.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온다. 그럼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애거든요. 근데 거기 있어도 되는 애를 굳이 끌고 와서 학원 끌고 다니면서 뭐 레벨 테스트 보고 레벨 테스트 못 들어가니까 또 그거를 보충하는 뭐 학원을 붙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공부가 아닌 학생들은 사실은 입시로 모든 학생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아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진짜 자산가가 되는데 좀 보태주는 게 나은 거지. 그 엄청난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하나만 있으면 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학군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뭐 강남 대치동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가 너무나 이제 비싸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좀 제2의 대치동이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역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1등 대치동, 뭐 2등 목동, 3등 서울에서 3등 중계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떤 구분이 된다. 그러면 대치동 다음에는 목동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그 데이터들이 정리된 그런 사이트들 많은데요. 호갱노노나 아실앱 같은 데 가면은 학원가 규모를 수치로 이렇게 하고 뭐 몇 개 학원가가 몰려 있다. 보습 학원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 호갱노노의 어떤 통계를 보면 대치동 학원가 규모는 889로 잡히거든요. 근데 목동 그다음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그게 1등이에요. 전국 2등이 평촌 학원가가 290 정도로 잡힙니다. 중계동이 227이고요. 목동이 139예요. 근데 목동은 잘 아시다시피 파리공원 학원가라고 뭐 앞단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메인 학원가가 있고 모건중학교 부근에 또 그 학원가 약간 큰 학원가 뭐 흩어져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한 270, 300 정도는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그러면 1등인 대치동 889하고 2등, 3등인 뭐 목동 한 300, 중계동 227을 생각해도 이게 수준이 어떤 뭐 차이가 확 나네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세컨드 투 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대치동은 헤비급이고 목동하고 중계동은 미들급, 웰터급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굉장히 사실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급이 다르다. 대치동은 대치동. 왜 그러냐면 우선 우수 일반고 대치동 강남권에 17개 지금 일반고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 100위권 애들은 특목 자사고급 일반고만 해도 대치동 부근에 한 1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딸 하나이신 가정 상식이 많잖아요. 네. 우리 딸아이가 좀 상위권 공부 좀 잘하는데 만약에 외고라든지 뭐 과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전국에서 어디일까? 생각을 해도 역시 대치동이거든요. 숙명여고, 진선여고, 은광여고, 경기여고. 100위권 여고가 4개나 몰려있는 데는 대치동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필적하는 데가 대구 수성 같은 경우.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두 여고가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대치동의 다음이 될 지역은 어디냐 이거를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냥 별개네요. 네, 딴 세상이다. 이거는 그냥 어너더 레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학군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대치동은 살아남는 거예요. 전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까 목동 같은 경우는 서울 서부권의 넘버원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목동 부근에 있는 영등포라든지 위에 마포라든지 구로라든지 근처에 있는 뭐 인천이라든지 사실 송도에서도 목동으로 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인천 학군이 불안해서 목동으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그 서부권, 서울 서부권하고 그쪽 인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 근처를 학군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데가 목동밖에 없기 때문에 목동은 그 캐터고리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저출생 상황에서도 목동의 학군 위상은 좀 지켜질 거다. 중계동은 강북의 넘버원. 강북에서 넘버원. 네. 강북에 있어서의 학군적인 대안이 없죠. 은평구가 조금 이제 하나고라든지 근처에 예일여고라든지 좀 좋은 적이 있긴 한데 은평구가 학군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좀 인식이 좀 약하잖아요. 학원가라는. 그러니까 뭐 강북은 통틀어서 중계동만한 지금 학군적인 대안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대치동은 거의 뭐 그냥 압도적인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제 2의 뭐 대치동은 없다. 오히려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학군지를 본다면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이면은 강서 쪽이면은 목동 학군이고 강북 쪽이면은 중계 학군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봐야 되겠네요. 그 체급에서의 넘버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통합 챔피언이 지금 대치동인데 그 대치동은 천하장사인데 뭐 씨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백두장사가 있고 한라장사가 있고 그러는데 한라장사는 한라장사의 레벨에서 넘버원을 찾으면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대치동이 굉장히 또 위상을 갖는 게 보통 학주 근접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하고 학교가 이제 가까이 학원가가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학주 근접. 아까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이 같이 되는 이 학주 근접의 니즈도 특히 맞벌이 부부들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맞벌이 부부는 소위 말해서 라이딩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학원으로 뭐 통학시키거나 어렵죠. 학교로 이렇게 통학시키기 이게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서
그냥 내가 좀 일하고 직장 마치고 왔을 때 애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뭐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특히 독박 육아로 누가 돌봐주시는 분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커갈수록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국에서 완벽한 학학주 근접이 되는 데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소위 말하는 이런 저기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봉선동,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각 지역에 이제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그런 곳이고 분당이 이제 학교하고 집하고는 가까운데 학원 고민이 있거든요. 최상위권은 자꾸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수능 대비 능력, 정시 대비 능력까지 생각했을 때 좀 분당 학원가에 강소 학원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분당은 평촌이나 일산처럼 대형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딜레마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출생 상황에서 분당 중학교학군이 사실은 뭐 2016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강남이 100위권에 드는 중학교가 14개 학교였는데 분당이 17개 학교였거든요. 그 중학교학군이 가장 강한 지역이 사실은 전국에서 분당이었는데 최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특목고 진학률이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봤을 때 그 17개 학교 중에서 지금도 한 100위권에 들만한 학교는 한 7, 8개 정도 학교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분당 최상위권이 뭐 분당이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7억, 8억 정도면 학군지 아파트를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나 그 비용에다 조금만 더 넣으면 대치동의 구축 아파트에 학군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좀 여러 가지 학원가, 학교는 고등학교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학원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당에서 빠져서 대치동으로 오는 수요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학주 근접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또 학군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경기권에서는 네.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분당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을 좀 제일 그래도 좋은 학군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당이 좀 부담되는 경우는 평촌하고 또 일산을 또 이렇게 대체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평촌이나 일산 학군은 지금은 좀 어떤가요? 평촌은 평촌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촌하고 평촌뿐만 아니라 근데 과천도 학군이 약하거든요. 과천에서도 그리고 안양하고 과천이 같이 묶이거든요. 네네. 학군적으로. 근데 옆에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그쪽 경기 남부권에서 이제 그 안양권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학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산도 이제 뭐 경기 북부권에서 그 좀 대체할 수 있는 학군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당 다음이 신도시 학군이 수지거든요. 여기 수지 학군이 분당에 가려서 그렇지 수지 학군이 굉장히 사실 수준이 나름대로 학업 성취도라든지 좀 높은 지역인데 많이 좀 가려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동탄은 지금 학생 수로 보면은 거의 뭐 동탄 신도시에서 보통 졸업생 수 제가 다 통계를 내보고 그러는데 그 읍면단위 화성시가 이제 굉장히 크니까요. 읍면단위 빼고 하면 거의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 졸업생하고 맞먹는 인구가 분당 지금 중학교 졸업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이외에는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선택지가 많지가 않다. 그 특목자사고를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권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일지망에 특목자사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평준화 지역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특목자사고를 쓰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뭐 평촌 같은 경우는 안에 신성고라고 100위권에 굉장히 드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평촌 안에 백영고등학교라고 또 전국 2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럼 그 고등학교에 가려면은 아예 특목자사고 지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두 학교, 선호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럼 이 특목자사고가 안 되거나 원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학교가 얼마큼 많은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자유로운 데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분당은 아까 100위권 고등학교가 낙생고라든지 분당 중앙고라든지 대진고라든지 서영 이게 100위권 고등학교거든요. 서울대를 7, 8명 이상 그다음에 뭐 의대를 거의 뭐 의대 합격 건수 거의 뭐 10건 이상을 좀 낼 수 있는 뭐 이런 지금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분당밖에 사실 없고 만약에 그 선호하는 학교는 내신 경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피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200위권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200위권 학교가 허리가 제일 튼튼한 데가 또 분당이거든요. 분당은 뭐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언제든지 한 서울대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5-6명이나 7-8명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등학교 선택지에서 자유로운 그 경기권, 이 신도시 학구는 분당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학교 학구는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지금은. 초중까지는 평촌이나 일산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성비가 그 뭐 일산이나 특히 영통 같은 경우요. 광교도 이제 옆에 있죠. 영통이 자 전통적인 수원의 사실 명문 학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교 쪽으로도 많이 또 인원이 빠지고 또 분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거주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거주는 거기서 초중까지 하고 애가 공부를 잘하면 특목자석으로 보내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무난하게 그냥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네. 인천 학구는 좀 어떤가요? 네. 인천이 특목자사고 라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뭐 인천 하늘고 영종도에 있는데 그다음에 인천 과학고도 그렇고 국제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재고도 지금 송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목자사고 라인은 굉장히 좋은데 그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라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또 거기도 역으로는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각 지역에 한 300권 학교들이 그 수시 대비를 잘해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진 데가 인천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모르고 다 목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울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 지역도 지금 송도하고 청라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학교 학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인천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좀 이제 공부 좀 생각하고 그 학업에 관심 있는 쪽은 다 이쪽으로 좀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도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된 데가 부평하고 부천이죠. 특히 부평이 사실은 서울하고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중학교는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거의 강남에 있는 학교들, 뭐 대치동에 목동에 있는 학교들 못지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초중까지는 괜찮은 그런 가성비 좋은 학군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또 아이 또 키우기 그런 자녀 교육적으로도 키우기 네. 좋은 지역이 오히려 인천에서는 저희는 송도 쪽만 생각을 했는데 네. 부평도 상당히 좋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럼 또 지금 지방에서 또 가장 학군이 좋다 하면은 대구 수성구를 또 빼놓을 수가 맞습니다. 없는데 네 대구 수성학군 어떤 정도죠? 어느 정도 있죠? 뭐 지방 넘버원은 대구 수성이죠. 지금 대전 둔산도 굉장히 가성비가 사실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영남권 전체에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사실은 다 대구 수성으로 대구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약간 분위기가 이런 거 대구 수성은 약간 대치동 분위기가 나고 또 대구에 또 하나 유명한 학군이 달서에 있는 월배 학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목동 분위기가 나요. 좀 더 신축이고 학원가도 좀 새 거고 그러고 근처에 이제 개성고등학교라든지 대건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가 또 그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대구 수성은 경신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의 경신고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 의대 합격자 기준으로는 거의 탑 3 안에 전국 탑 3 안에 드는 네. 지금 전국 탑 1, 2, 3가 지금 원래는 전주의 상상고가 네네네. 사실은 이제 넘버 1이었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고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대에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휘문고 그다음에 세화고, 경신고가 전국 탑 4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거의 의대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한 100여 건, 중복 재수 포함해서 100여 건 정도 뭐 보내고 현역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안에 들면 현역으로 의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좀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어떤 100위권 학교들이 경신고가 이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거든요. 남고는 경신고, 대림고, 능인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대구 수성에 지금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여고나 대구여고 100위권 학교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반고가 전국 100위권 일반고가 5개 몰려 있는 데는 대치동 말고는 전국에서 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당이 아까 4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한두 학교 이렇게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00위권 일반고를 생각을 해도 그 경북고는 언제든지 뭐 100위권으로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데고 달서에 있는 그다음에 영남고등학교
그다음 달성고등학교, 뭐 여고로는 또 해화여고, 뭐 달서 쪽에 또 상원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사실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학학주 근접이 가장 확실하게 되는. 그리고 또 대구 분위기가 내려가 보시면은요, 공부 좀 잘하면 특목 자사고 가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도 영수 선행을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는데 관심이 있지. 이게 나중에 뭐 서울대를 갔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구의 독특한 분위기. 굉장히 제가 가서 학군 답사를 하면서도 여기는 굉장히 실용적인 저기구나. 이상과 명분 뭐 이런 거 별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그냥 가서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공대를 가거나 그게 좀 뭐 관건이지. 예를 그래서 요즘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수시형 이제 학교가 있고 정시형 학교가 있는데, 정시형 학교들에서는 수시에서 옛날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뭐 실험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문제 제안을 더 풀지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고 막 이런 약간 분위기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의 뭐 창의라든지 뭐 이런 교육적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다양한 뭘 하나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이게 좀 수시가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하냐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정시형 학교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지금 상황이 됐죠. 거부라고 우리 말이 맞았다고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방에서 그래도 부산이 훨씬 더 큰 인구수도 많고 맞습니다. 규모적으로도 뭐 제2의 도시다 해서 부산이 오히려 그쪽에 더 학군지나 이런 게 더 잘 발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구 학군이 이렇게 거의 지방에서 탑이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부산이 학학주 근접이 되는 메인 학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산도 역시 특목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영재고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에요.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가 아니라 부산의 한국영재학교라고 하는 그 영재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거든요. 국제고도 부산에 제일 먼저 세웠어요. 국제중학교도 부산에 제일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해서 특목 자사고에서는 그런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제 많은데, 뭐 부산의 유명한 학군이 해운대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남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북구 함영동에 있는 이런 학원가들이 약간 좀 흩어져 있어요. 동네 사직 학군이라든지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학교들도 아까 대구 수성처럼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수 일반고가. 그리고 대형 학원가가 들어갈 만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연조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좋은데, 대형 학원가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들이 또 좀 많이 있지는 않고, 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었던데 그쪽에 좀 큰 신실가지 있으니까 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우동이나 재송동이 좀 메인 그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센텀 중학교라든지 뭐 센텀 고등학교 있는. 근데 그런 쪽 라인에 좀 대규모 학원가 들어가기 좀 힘든, 우수 고등학교가 거기 또 밀접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 고등학교가 굉장히 선호하는 자사고였는데 해운대 고등학교가 만약 일반고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좀 센텀여고라든지 센텀고 이렇게 해서 뭐 전국 100위권 일반고 3개로 묶이고, 그다음에 아까 학원가들이 막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대구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부산은 그거를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학군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분산시키려면은 그 우수 일반고를 좀 흩어놔야 됩니다. 흩어놓으면은 좀 이런 이제 집중 현상이 안 생기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 개발되고 이렇게 우수 고등학교가 많이 내려온 게 오히려 그때 하도 안 내려가니까 학교를 여기다 몰아놔서 이렇게 보내려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 더 완전히 그게 학군이 큰 입지의 요소가 돼버린 좀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 우수 일반고들이 모여있지 않다는 좀 한계가 있죠. 지방에서 학군이 좋다고 하면은 대구 수성구, 그리고 또 대전 둔산동을 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대전하면 또 카이스트가 떠오르다 보니까 더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대전 학군은 좀 어떤가요? 대전이 사실 지방학군 중에서 가성비 최고인. 둔산에 있는 그런 둔산 학군은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구축 정도 오르고 그랬지만, 그 근처에 있는 뭐 월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서구 쪽에 좀 둔산학군 전철로 지하철로 한두 거장이나 뭐 버스 한두 장 떨어진 그쪽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전세 한 3, 4억 정도에, 그다음에 둔산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전권에 있는 좀 우수한 일반고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특히 그 유성구 쪽에는 뭐 이쪽에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학을 잘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학력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학원가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좋은 학교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입시의 키워드는 수학, 수능, 의대, 의치한약수 이쪽이거든요. 근데 대전은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충남권에만, 사실 광주도 이제 좋은 게 호남권에만 그 의대 지역 인재 할당으로 돼 있는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TO가 있죠. 그 비율이 한 전체 의대 정원의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경쟁이 치열한 데에서 굉장히 뭐 2등급 정도 내신한다 그러면 지방 학군으로 내려가서 확실히 뭐 1등급이나 전교 1등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게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런 지방에 좀 연구가 있거나 그러면 지방 학군도 좀 열심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 목표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네. 그 방법을 좀 찾아보는 데 있어서 네. 지방도 좀 이렇게 같이 볼 우리 필요가 아이는 있겠네요. 의대 올인이다. 뭐 그다음에 아니면 의치한약수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문과 쪽에서는 교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거의 800명 이상을 그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럼 그런 게 지금 뭐 분명한 아이가 목표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연구가 있거나 그러면 지역 학군을 좀 더 잘 분석을 해보셔서 좀 형편도 그리고 훨씬 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거의 뭐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 그렇죠. 반을 줄여가면서 지금 같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지방에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울산하고 광주도 한번 좀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울산은 학원가 규모로 보면 남구 학원가가 거의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에서 대구 다음에 어떤 큰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반고 라인업이 조금 약한 좀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그 제조업 기반이 조금씩 약화가 되니까 울산이나 창원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울산 학군은 조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는 특목자 사고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맞아요. 네. 다 일반고고 일반고 좋은 학교들이 사립학교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잡아놓고 공부시키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선동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학군까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근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뭐 학원이 이렇게 많나? 그런 거는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근데 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사교육비 많이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자습하고 뭐 그런 걸로만 해서도 또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 제 책에는 좀 자세히 사실 좀 소개를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천안학군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학군이고요. 아까 뭐 특목자사고에서도 천안 북일이라든지 충남 삼성고 전국 100위권에 있는 굉장히 삼성에서 거의 몇백억을 투자해서 만든 자사고거든요. 근데 거기라든지 뭐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보고 여기는 그 자율형 일반고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 사교육비 없이 그 공주에 있죠. 공주 사대보고나 이런 거. 근데 그런 데서 천안이나 아니면 그 대전이나 세종이 아닌 충청권에서는 이런 학교들의 충청 지역 전형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용인 수지도 사실 상위권이 남아 있는 게 전국 최고의 선호되는 그 자사고가 용인 외대부고라고 하는 자사고거든요. 거기에 용인 지역 전형을 30%를 줍니다. 최상위권 학군들은 그럼 분당으로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외대부고에 가기 위해서 거기 지금 남아있는 수지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TO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200위권 일반고가 한 3학교 정도 좀 천안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좀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천안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입시적인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익산도 전북권에서 전주하고 익산이 익산은 또 그 KTX나 SRT 양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네네. 익산에는 남성고라고 옛날에 자사고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또 이리고라든지 의대 뭐 제가 올린 통계들 보면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저기거든요. 역시 이제 학원가가 어느 정도 좀 뭐 대전이나 아니면 그 전국에서 수능 대비 능력을 갖춘 학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정도. 둔산이 들어갈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지금 학원가들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특목자사고까지 보낼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정시 대비 능력까지 해주고 수능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주 학군이나 익산 학군이나 뭐 광주 학군도 호남권에서는 충분히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아까 지역 인재 전형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의대나 교대 같은데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오히려 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군이 이렇게 좋은 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거기를 가려고 하는 그런 선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에도 주변에 이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좀 선택지가 많은 거에 비해서 광주나 오히려 그 학군이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확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쏠리게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 지금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안지구, 광산구의 수안지구가 새 학원과라든지 그 규모는 약간 조금 봉선구보다는 커진 좀 상황인데 수안지구 고민이 고등학교가 맞아요. 네, 좀 좋은 고등학교도 이제 선호하는 고등학교 북구에 있죠. 북구하고 남구 그렇죠, 쪽에 그렇죠.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자꾸 이제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맞아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초중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광주는 또 특목 자사고도 없다.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니면 일반고인데 근데 일반고가 좀 굉장히 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또 괜찮았지만 좀 앞으로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학군도 있나요? 그래서 좀 그러면 여기 방송 같은 데서는 좋은 지역은 좋다고 맞아, 자꾸 이렇게 맞아, 해주시는 맞아요. 나쁜 맞아요. 지역은 좀 고민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기는 네. 그렇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각 영역에서 넘버원이 아닌 데는 계속 앞으로는 위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전국 넘버원은 대치동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서 쪽에 넘버원은 목동, 강북의 넘버원은 중계동. 그럼 서울에서 그다음에 반포는 약간 좀 독특한 입지가 있거든요. 또 대치동으로 라이딩도 좀 가능하고 반포는 뭐 특징이 다 아파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만 몰려 있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광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작지만 강한 학군이었던 게 다른 주거 지역이었고 다 아파트만 사실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반포는 조금 이제 독특한 그런 입지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그렇게 되고 신도시 넘버원은 분당이죠. 그럼 나머지 신도시 2, 3등 학군들은 앞으로를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입지적으로 그럼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방 넘버원은 대구 수성이죠. 또 대전 둔산이 아까 중부권의 넘버원이고 또 여러 가지 학학주 근접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남 쪽에서는 봉선동이 지금은 이제 역시 학학주 근접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광주 잘 사서 아시겠지만 봉선동이 또 광주 남쪽에 있고 밑에 다른 군들이 또 공무원들이 많은 군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있는 뭐 나주라든지 뭐 그쪽에 다니는 것보다 봉선동으로 차라리 맞아요. 뭐 이렇게 출퇴근을 차라리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그런 학군적인 니즈가 있는 곳이다. 각 영역에 있어서의 넘버원이 아닌 데는 앞으로 장기적인 좀 전망을 할 때는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데에 더 쏠리고 네, 오히려 좋은 데가 더 쏠릴 좋아질 그렇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아까 뭐 20만, 30만 돼서 공부시킬 애만 공부시키고 안 시킨다고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비학군지로 빠지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가서 학군지에서 하위권을 이렇게 뭐 해주면서 엄청난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학군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또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 만약에 대치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의 몇 살 때 대치동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그래서 학군 관련된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언제 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언제 갈까요는 그 정답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표준화된 어떤 시기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대부분 이제 표준화된 시기라고 하는 게 최소한 늦어도 초등 5, 6학년 때는 옮겨야 된다. 입시적으로 승부를 보려면. 그다음에 좀 원하는 중학교 같은데 아까 분당처럼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데는 초등 1, 2부터 미리 가야 된다. 또 이게 더 세지면 아까 좀 사교육 인프라라든지 친구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러면 아예 유치원 때부터 맞아요. 그래야 이제 같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배정받아서 같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나만 알고 하나는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뭐 대치동에도 우리 질문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서 힘든 사례들도 좋은 사례들만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옛날에 쓴 칼럼 중에서 하나 그런 거 있었거든요. 대치동에서 실패한 부모님은 조용하다. 라고. 거기 갔는데 입시적인 성과도 안 나고
아까 대치동에 있는 그 100위권 학교들 그 성적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잖아요. 정말 정규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상위권하고 중하위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설프게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와서 내신 5등급 이하로 대치동 학원에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내신 2, 3등급 받아서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재수, 삼수 해서도 가는 학교가 비슷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대치동 들어왔나? 목동 들어왔나? 이런 지금 자괴감이 드는. 근데 이렇게 된 경우 그런 얘기를 친척들 모였을 때나 아니면 자기 아는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해 줄까요? 네, 대치동 가서 그렇죠, 목동 그렇죠. 가서 이렇게 돈 쓰고 사교육비 쓰고 그다음에 어떡해. 연끌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입시 결과도 결국 안 나가지고 우리 친척의 뭐 시골에 있었던 걔는 뭐 수시로 해가지고 지역인재전형 어디를 갔대는데 네, 이러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공 사례만 사실 부각돼서 그렇지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성실하고 그런데 약간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유치원 친구도 있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는 학원이 레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얘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 내가 거기 가서 몇 등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초중 때는 뭐 학교, 그렇게 뭐 성적 갖고 학교에서 뭐 그러지 않으니까 다 어느 정도 절대평가니까 A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춘기하고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자꾸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맞아요. 다 당연히 좋은 것만 보고 내 아이는 저렇게 성공 사례에 그걸 이제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안 좋은 사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런 모든 입시 결과를 볼 때 그 뭐 진학률이 아니라 진학자의 수를 보거든요. 아까도 그런 그 대치동에 있는 100위권 학교에서 서울대를 뭐 2, 30명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애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인서울 탑10에 지금 아이들이 40만 이상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상위 15%예요. 그러면 뭐 탑10뿐만 아니라 탑 30위권까지 좁혀도 상위 7%가 탑10이고 재수삼수 포함입니다. 재수삼수 포함해서 상위 7%가 탑10이고 상위 15%까지가 그나마 좀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30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위 15%거든요. 그러면 15%면 우리 아이가 상위 15%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위 85%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느 가정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85%가 많겠죠. 다 근데 그 희망 고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가서 지금 분위기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애가 지금 옆에서 공부 안 하니까 지금 이런데 또 학원 바꿔주고 또 면학 분위기 좋고 막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대치동이라도 본인 5등급 이하로 밀리고 진짜 중간고사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신 등급이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좌절 모드로 가고 자존감, 공부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좀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머리 테스트.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족보닷컴. 그 학교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내가 만약에 숙명여중에 가고 싶다. 그럼 숙명여중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죠.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약간 선행을 안 했어도 뭐 그러면 수학은 약간 선행을 안 하면 이제 풀기는 힘들겠죠.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내가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 사실 초등 5, 6학년인데 공부머리가 있어서 따라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국어하고 영어 정도는 풀어볼 수 있거든요. 수학은 좀 어렵다 그래도. 그런 걸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머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시험지를 2개를 그 똑같은 시험지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하나는 시험 시간 내에서 정해진 대로 풀어보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그럼 이거 어떤 결과를 가져갈 수 있냐면요. 지금 시험 시간 내에서 푼 거는 현재의 나의 점수. 근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한다면 내가 시간이 충분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단어를 더 암기하고 그러면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향상 가능한 점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이제 사실은 요즘 중학생들 같은 요즘 수능이 중요하니까 네. 중학교 한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수능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영수 선행이 좀 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뭐 2학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3 실전 수능 문제를 갖고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풀면 요 정도 점수인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하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을 잡고 요 정도면 한번 내가 가서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 그래서 어떤 모든 게 됐든지 그 요즘 학업 성취도가 A, B로 나오거든요. A, B. 네네. 최소한 B 이상은 돼야 돼요. 80점 이상은 넘어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학군을 이주한 그런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너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현상이 이 공부머리 테스트를 애가 다운받아서 뭐 실제 문제 풀어보건 안 풀어보건 상관없이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만으로도 애의 공부머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머리가 없거나 입시 경쟁이 없는 아이들은 엄마 이거 왜 내가? 굳이? 굳이? 배우지도 않은 엄마 나 이 학교에 여기 다녀. 내가 왜 대치동 가야 돼? 공통 문제를 내가 왜 풀어봐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해보지 않아도 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애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럼 미취학이나 저학년인 경우는 테스트해볼 수 있는 초등 저학년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초등 아직 공부머리가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단원 평가 문제 그걸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가 조금 계속 발달되는 과정이니까 보면 되는데 하나 뭐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좀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뭘 하나 해주려도 그다음에 본인이 좀 아이가 자존감이 있냐.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 직관적인 걸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건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이가 자세를 바르게 하느냐, 어른이 얘기할 때 아이 컨택을 하느냐.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거고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건 약간 자존감이 있는 건데 그런 소통 능력이 되고 언어 능력이 조금 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너무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속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좋은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팁처럼 시골 학교에 보내보면 알거든요. 애가 몇 명, 10명, 12명인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얘는 하나를 가르쳐도 척척 알아듣고 질문도 많고 쓰는 어휘력도 풍성하고 이러면 공부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과밀학급 이런 학군제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30-40명 있는 가운데 선생님 눈에도 안 들어오죠. 잘 관찰도 안 되죠. 그쵸. 뭐 그런 가운데 다 묻혀서 가고 학원 가서도 다 중하위권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얘가 공부머리가 진짜 없는 건지 있는데 노력을 안 해. 이것도 참 애매해지는 좀 상황이 되는 거죠.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그런 좋은 학군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만큼 또 이제 좋은 그 교육 환경에서 네.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래야 또 좋은 회사를 가고 그러면서 또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사회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가 크지 않을까. 이게 좀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처음 시작점인 그 학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맞나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대입 입시를 하고 또 대학 편입 입시 15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은 가장 회의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교육서를 쓰고 또 그런 입시 쪽 일에서 약간 좀 보편적인 교육 쪽으로 좀 많이 넘어왔던 이유도 하나가 제가 초기 입시 10년 할 때는 한 레벨이라도 얘 좋은 대학에 보내면 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년 뒤에 졸업하고 난 제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돌고 돌아 다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 학원에 다 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공무원이 나쁜 거는 아닌데 모든 아이들이 다 공무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다 공무원 한다고 할까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학원 낭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너 공무원도 1, 2년 해보다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사회에 부딪혀 보면서 막 이런 걸 해봐 라고 했더니 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원 가고 문제집 푼 것밖에 해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학원 낭인화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뭐 해본 게 없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학원 가는 거야.
근데 그 멘토를 받아야 되고 뭐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뭐 입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일자리가 많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나라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실은 그 상위 15%, 20% 아니면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탑 30위권, 탑 뭐 40위권까지라고 뭐 그렇게 좀 잡아준다고 그래도 그 정도의 상위 진짜 10만, 15만 아니면 신규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지금 저성장 국면이죠. 김영익 교수님 와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 앞으로 이제 저물가, 저성장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면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방향을 사실 턴하는 게 좀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탑 30위권 대학 아니고 그래도 50위권, 60위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고 돌아 비정규직에 학원 가서 뭐 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조금 마인드가 있는 가정이라면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모토가 그런 거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그 월급쟁이가 되는 것보다 그럼 앞으로도 나라와 회사가 내 직업을 평생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좀 공부는 못 하더라도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를 못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 자산가가 되면 아니면은 아까도 그 말씀드려서 그런 학군 투자를 그렇게 했다. 시골의 실거주비를 낮추고 그렇게 했는데 학군의 아파트 제가 그 강연을 해서 실제 그걸 실천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은데 100분한테 설명을 하면 실천한 분이 한 3, 4명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 월부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6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남 신도시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부부가 같이 와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지금 모든 맞아.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부부 간에 그 자녀 교육관과 경제관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안 그래야지. 맞으면 트러블 생기고 더 이게 싸움만 이동하기 나죠. 더 어렵거든요. 이게 좀 의견도 많고.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이동해야 돼요. 애들이 크면은 애들 의견도 따라가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 아이가 지금 어리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제 강의를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남 외곽으로 그 돌리고 그 하남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하남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비용으로 지금 분당에 있는 아파트 둘 하고 대치동에 있는 지금 학군 아파트 20평대를 하나 3개를 해놨죠. 그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이거 지금 부부 노후랑 자녀 학비,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 나중에 유학하거나 뭐 그다음에 자기 뭐 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애가 막 아버님 저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좀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걱정 마. 네가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는 걸 봐가지고 아빠가 미리 준비해놨다. 너는 공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 사교육 때 아빠가 지금까지 거의 안 썼잖아. 너한테 뭐 학원 보내고 그랬어? 공부하라고 그랬어? 근데 막상 사회 나오니까 힘들지? 근데 너 뭐 잘하고 싶은 거 있어?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어? 유학 가고 싶은 거 있어? 그래도 지금 제가 늦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조종사를 지금 해보고 싶은데 공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진짜 학비 안 들고도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항공학교에 미국에 있는 가려면 뭐 1년에 뭐 다니는데 그다음에 비행기 그 기름값도 뭐 넣고 뭐 그래야 돼서 한 1억 이상씩 든다고 그러는데 아버님께 뭐 이런 부담 드리기는 걱정 마. 내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팔면 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가정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했잖아요. 거네요. 그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얘가 지금 공부 쪽이라 그러면 공부를 확 밀어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수도권에 그 아파트 하나 그럼 너 가서 살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 가정이고 평범한 가정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본인 노후도 지금 막연하게 하고 또 앞으로 아이가 정말 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겼을 때 밀어줄 수 있는 한 방도 지금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변에서 하는 거 따라서 사교육비 쓰고 높은 거주 비용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또 네. 있었네요. 오히려 학군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네. 정말 재테크나 이런 노후 대비를 제대로 네. 하신 경우네요. 그분들 사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도 제 그 약간 피드백 오는 그런 저기 보면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강의 듣고 한번 우리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결과 그 좋은 결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났으면 저한테 조금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연락이 또 오겠죠. 드렸는데. 연락이 네. 오겠죠. 저 같은 경우도 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나, 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야기 해주신 부분들이 또 저한테 또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학군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의 그런 성공 사례, 우리가 또 매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정말 성공 사례만 보고 또 내 아이의 상황 그리고 내 그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하기에는 오히려 또 좀 쉽지 않은, 오히려 또 안 좋은 사례도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많으실 텐데, 네. 그럼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강연 때는 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뼈 때리는 얘기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 중학교 좋습니다.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내신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니까. 음.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전체가 올 A가 아니라면 입시 경쟁력이 우리 아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명문학군 같은 경우는 국영수 올 A 비율이 50에서 60%예요. 전국 평균이 20에서 30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시골 학교에 있다고 그래도 시골 학교는 시험 문제가 좀 쉽겠죠. 그렇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좀 어렵겠죠. 근데 어려운 시험에서도 A를 거의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50에서 60%. 수학 같은 경우 뭐 대치동에 있는 데는 거의 70%, 80%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봐도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입시 경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뭐 국영수 전체가 A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입시적인 투자, 사교육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군지를 옮겨본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보통 평범한 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학군지는 그냥 집 가까운데, 집 가까운 데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데, 또 뭐 사실 이제 실제 세부적인 뭐 상담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위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지만, 뭐 그런 단순하게 좀 공부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그러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럼 사교육비를 써야 될 때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아까 300위권 이하 학교에서는요, 전국 평균으로 봐서 내신 2등급 밖으로 밀리면 좀 의미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수시로도 거의 힘들어져요.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거의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2등급 밖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입시와 학군의 어떤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영상이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지금의 어떤 입시적인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드린 영상인데,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입시 경쟁력이 좀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또 뭔가 그런 아이가 정말 나중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생겼을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좀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를 좀 줄여가면서 그 아껴 두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5년이 정말 이 현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길들이 열리는 그런 때인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큰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좀 균형을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증평에서 아이를 네. 좀 키우고 계세요. 지금 네네. 아이가 몇 살이죠? 제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아주 5살. 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은 또 아이를 또 어떻게 네. 입시나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지금 계속 저도 관찰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아이가 입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시골에 계속 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경쟁이 공부가 된다 싶으면 충청권에서도 우리 뭐 충북이 사실 학군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충북에서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가거나, 일반고는 이제 세관고라든지 청원고라든지 또 이런 베이컨 고등학교 많이 또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주 시내에 있는 뭐 200위권, 300위권 학교에서 뭐 1등급 받아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뭐 의대를 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모든 입시적인 경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이 있죠. 저는 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속에서 좀 공부 체력을 기르고,
좀 자연과 교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기르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지 공부를 막 그 무리하게 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좀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좀 지내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아이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더 좋은 데로,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을 해도 늦지 않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뭐 최상위권을 해서 특목자석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굳이 좀 일반고 그 라인업이 좋지 않다고 싶으면 아니면 그 지역에 만약에 최상위권 남아 있으면 서울대 지역인재 전형 2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국의 모든 학교들한테 다 주는 건데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지금 못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인재랑 그다음에 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아이가 어찌됐든 그런 성과를 좀 내는 상황이 네. 돼야 그때 이제 또 이제 계획을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다중적으로 모든 아이가 다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또 뭐 원론적인 답이긴 하지만 또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그걸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그래서 부모 않더라고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 내공 학교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독서 모임 같은 거에서 입시 현실도 좀 많이 알고 또 교육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런 좀 정보가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뭐 팟캐스트 가서도 좀 많이 얘기했지만 같은 학년 엄마들과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우리 코코드리님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네네네. 워낙 바쁘고 뭐 그러니까 할 시간도 없고. 네네. 그러면 거기서 다 비교 경쟁 그래서 하나 더 못 시키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모임을 좀 피하고 좀 이런 공부하는 모임, 독서하는 모임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은 마인드가 있는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불안해서 사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같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드시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 그다음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선후배 엄마들 이렇게 많이 좀 같이 만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본인이 만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주변의 이야기가 계속 흔들리게 네.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또한 자녀 교육 또한 그런 본인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또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 질문지하고 이런 거 받아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좀 그 제 책도 많이 보시고 블로그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고 또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기회가 되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우리 월부에서 학군 강의 또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도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저희가 사교육비 다이어트 관련된 좀 어떻게 좀 최적의 사교육비를 쓰면서 특히 유초등이 때가 제일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지금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초등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중고등 올라가기 시작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많이 들어가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또 다른 거 들어가고 시켜야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걱정들 막 이렇게 생기고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사실 하나하나 또 이걸 다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정말 좀 이성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하나 좀 줄여가면서 그때 그러면 중고등만 아이가 뭐 그 가기 전까지 한 10년을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사이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10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기회는 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종잣돈을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요것밖에 못 담았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 재테크나 이런 경제 쪽에서는. 네. 그럼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알려줍니다. 요즘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얘기 잘 듣고 공부를 해뒀다가 기회를 갖고 있다가 그때 한번 사실은 좀 잘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본인의 노후도 또 자녀 앞으로의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비용들도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유부터 달린다 이거죠.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영어 유치원 그 비싼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달리고 또 아이들 주변에서 하는 거 뭐래도 다 시키고 학원제에 일찍 들어가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많은 서민 가정들이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이게 지금 뭐 교육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성과도 나지 않는 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좀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씩 그런 강의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 좀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좀 다른 데 가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 보홀이나 세부 같은 데서 그런 거 그런 그 부모 교육 학교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맞아요. 원래는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뜨지는 부분. 그래서 몇 번 2년 전에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세네 가정 같이 내려가서 아침 같이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또 이제 하브르타 토론 같은 거 제가 뭐 이론을 했던 거 그런 거 하고 아이들은 좀 거기서 좀 놀게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잘 눈여겨보셨다가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